자, 이어서 현물 시장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가 연구원들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입니다. 단기 조정 이후에 월말 코스피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유용석 시장분석팀장입니다. 양호한 해외 증시의 상승 흐름이 국내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상승 추세 내에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지수보다는 종목의 대응이 종목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입니다. 해외 시장 호조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가 연구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있고 최근에 이 움직임은 숨고르기다라는 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의 의견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줄 전략 보니까 단기 조정 이후에 월말 코스피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더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주간 시장 어떤 의견이신지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최근 한 2주 연속 코스피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한 이후에 직전주부터 단기적으로는 승고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단기 급등 이후에 다소 그 단기 조정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주 초중반은 그동안 이제 오른 것에 대한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를 좀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월말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환율을 좀 관리해 줄 가능성 또 부분적으로는 월말에 그 기관성 그 자금 순 유입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번 주 초중반에 다소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월말과 다음 달 초에 수급이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면은 단기 조정 이후에 재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위쪽의 방향성을 좀 보셨는데, 우크라이나 이 대선이 이제, 출구 전략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호재성 재료로 이제는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이슈가 터졌을 때는 시장에서 악재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이후로는 사실은 한국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인식으로 인해서 중립적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나 향후에 이어질 사태들이 잘 해결되더라도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딱히 위아래로 흔들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올해 이제 최근에 약간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는 미국 경기 또 중국 쪽이 최근에 회사채 만기나 이런 부분들이 롤오버가 잘 되면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 흐름이 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이 좀 박스권 돌파도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박스권 돌파를 위한 그 조건도 좀 살펴주세요. 사실 이제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한 2050선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40포인트 정도 좀 더 올라줘야 지난 2년 반 동안에 이제 박스권을 확실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에 위축되었던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수출 상승에 의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빠르게 이어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불안감은 환율이 아직까지는 1020원대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게 이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좀 더 내려갈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주중반 월말로 갈수록 정부가 환율을 어느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해주는지 여부가 2, 4분기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월말에는 이제 대외적 여건보다는 환율의 방향성이 주시장 박스권 돌파에 중요한 의미를 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환율이 주요 변수다라는 그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주간 투자 전략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좀 반영하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건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한 주간의 투자 전략을 좀 살펴주시죠. 일단 전체적으로는 월말 월초에 박스권을 좀 돌파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 경우에 그동안 이제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자동차 업종이 기관들이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서 완성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1, 4분기에 실적이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다라는 신호를 줬던 건설증권과 같이 실적이 지난해 하반기 바닥권을 친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 업종에 주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는 일단 완성차, 그리고 증권과 건설은 기업이익이 지난해 4, 4분기 후에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종목군에 대한 투자가 좋아 보입니다.
네, 특히나 외국인 투자가들의 움직임을 좀 보셨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세가 최근에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삼성그룹주에 집중된 그 매매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좀 계속 이어질지 그렇다면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투자에 좀 반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국내 시장이 최근에 오르는 부분이 물론 이제 수출이 좀 잘 되고 기업 실적도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여기에다 하나 더 그동안 별로 이슈가 안 됐던 삼성그룹주가 향후에 빠른 그 지배 구조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올해 내내 내년까지도 주시장에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외국인 매수가 삼성그룹주보다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중심 키가 될 거다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전체 매수의 절반 이상이 순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와 관련된 주식 특히 뭐 비상장 계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나 삼성전자 지배구조 안에서 영향받을 수 있는 제조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전략은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장 전략을 좀 보죠. 지금 현재 지수가 약간 더 밀렸습니다. 2011선 6포인트가량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조정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하루의 투자 전략도 살펴주시죠.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내일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기술적으로 그동안 올라왔던 대부분한 그 단기 되돌림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관건은 이제 월말이라고 볼 수 있는 주중반 이후에 환율의 방향성, 그 최근 급등했던 뭐 삼성그룹주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의외로 최근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자동차나 건설 이런 쪽이 턴어라운드 신호와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초반 조정을 오히려 주중반 이후에 상승 가능성을 보면서 편입비를 조절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강현철 투자전략 팀장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건설기계, 증권 이렇게 턴어라운드 관련된 그 종목군들을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자, 지금까지 현물시장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이재 기자입니다.